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기독교 대학들 운영난 신흥 종교들이 인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폐교 공포, 외국인 유학생 99% 대학도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일보가 전했는데요. 기독교 사학 김천대 구원파 수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의 지역 교계 2단의 총력 대응. 네, 이단 세력이 통제 접수 심각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를 결국에는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한, 네, 이 한 선교회, 네, 이 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계는 즉각 사태 파악과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기독교 대학이 그 뭐 이단에게 그 경영권을 넘겼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그동안 뭐 그냥 경영자만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학이 그동안 진짜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무슨 뭐 대학 장사한 것인가, 이제는 이게 뭐 기업인가, 이 운영권을 넘긴다, 이거 자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뭐 기독교 편말을 달든 또 뭐 반사회적인 종교 편말을 달든 이게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본질을 외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인류대, 이류대, 삼류대, 지방대 이거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황금만능주의, 물질 숭배주의, 물질 숭상주의 이런 거 비판하고, 외모지상주의 비판하고, 그리고 출세제일주의 비판하고, 잘못된 정치 비판하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냥 이별하자 그러면 죽여버리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외치지 못했던 이 종교의 결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 이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이거 종교적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에 넘어간 안양대. 그래서 안양대가 대순진리회 여기에 그 성주회다 해가지고 분파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종교 대순진리회 분파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래서 기독교대학 안양대가, 그러면은 이 기독교 대학이 왜 또 이렇게 신흥종교에 넘어갔는가? 이거 뭐 기독교끼리도 이거 뭐 자기들끼리 뭐 이 정신을 이어나가자 뭐 하면서 이게 전혀 안 됐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대순진리회 이 관련 이 종교들도 저는 이 증산 사상에 대해서 그 김태현 감독님의 그 MBC 이제는 상생이다, 그 화평의 길, 이런 영화하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사상이 참 훌륭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그 뭐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학이 지금 보니까 뭐 대진대학교, 중원대학교, 안양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단 교육사업 기관 중 하나로 안양대를 소개하고 있다. 그 대순진리회 개통대학인 대진대, 중원대, 그리고 안양대가 등장한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여러가지 피해 사례들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야 할 그런 문제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뿐만 아니라 뭐 대순 진리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사회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거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든 제사든 중요한 것은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한수 이 한사발을 떠놓고 그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뭐 조상에게 뭐 제사를 뭐 성대하게 해가지고 돈이 개입되고 이렇다라면은 그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고 찬양이고 예배고 간에 사랑과 양심의 실천이 바로 제사고 양심이다. 제사고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단 대순진리의 성주회가 안양대 도서관 환경 개선 위해 2억 원을 개척했다. 근데 뭐 안양대도 이렇게 이제 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정부는 요양보호사 취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비자 E7 비자를 준다. 이거 제가 한 5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해법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라 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 법무부 사람하고 내가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열어라. 도리어 이거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결국에는 중국인, 그 중국계 한국인, 네, 이 조선족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거의 뭐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염병 상황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게 마비돼 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 일어나듯이 요양보호사, 간병인 대란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다원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네, 18만 명 돌파한 외국인 유학생도 인서울, 네, 이 서울로 몰리고 중국은 지고 베트남, 몽골이 올라간다. 이게 몽골도 이게 물론 이제 그 유학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이런 뭐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왜 베트남, 몽골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거는 이 몽골도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몽골. 네, 몽골이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또 베트남도 영재신농을 시조로 하고 있어요. 네, 영재신농을 시조로 하고 있고, 본인들 얘기가 그 영재신농의 그 후예다. 후예고 자기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관련성을 따져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불법체류 문제는 아주 엄정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취업 추진, 지금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모든 이런 분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1200명이 더 들어온다. 네,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 주부 5000명 가사돌봄을 허용한다. 네, 저출생 반전 나선 윤정부. 이거 저출생 반전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저임금 빨리 폐지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심각한 정황으로 갈 겁니다. 2000년대 이후 17개 대학 폐교, 모두 지방대. 17개 대학 폐교됐는데 이게 다 지방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했으니, 아니 독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행태를. 응? 그 왜 다 수도권으로 몰리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수도권에 와가지고 또 그 자취방 얻어야지 뭐 해야지 뭐 이게 막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나만 돈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에서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니 국민들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 집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가 있는 곳, 이렇게 이것이 정상인데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교수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그냥 이 사회를 학벌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특권들 누리면서 이거 비판하지 않으니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남일 같지 않다. 저출산의 대학 줄폐교. 이 대만이 대학들이 아주 줄폐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폐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국립대도 폐교하고 2028년엔 40곳에 폐교한다. 40곳이 폐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태백유일 대학 폐교 비상 해가지고 강원 이 관광대, 강원 관광대가 폐교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어 영어 못해도 무조건 알아. 외국 학생이 99%인 지방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 난리를 치고 이건 진짜 지랄이라고 얘기돼. 지랄. 그 지랄을 치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나라 다 망쳐놓은 겁니다. 이 교수놈들, 학벌주의 만든 놈들, 이런 놈들이 이 나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대학들도 돈 있는 종교, 돈 있는 종교들이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 있는 종교들. 앞으로 이제 거짓 신인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모아가지고 대학 하나 인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안타까운 그러한 대한민국 정황으로 가고 있고, 대학들은 폐교 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 어떤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으로 인한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빨리 우리의 정통성,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과 역사 문화를 기반 교육으로 한 그러한 외국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마지막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이, 이것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